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 수리아 농민총동맹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2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희 동지에게 수리아 농민총동맹 대표단 단장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아오마드 살레흐 이브라미 위원장이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선군 혁명 업적이 더욱 뜨겁게 되새겨지는 요즘, 조선 혁명 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철용길에 새겨진 위대한 선군 용장의 애국 헌신의 자욱자욱을 격정 속에 새겨안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혁명 용도의 전기간 이 철룡을 무려 18차례나 넘으셨습니다. 철룡은 오르면서 40리, 내리면서 40리, 그리고 굽이는 99굽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룡을 처음으로 넘으신 것은 1996년 3월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구배가 심하고 또 도로는 울퉁불퉁하지, 게다가 떼에는 진눈까지 많이 내려서 길들이 막 미끄러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고 사령관이 전성기를 알자면 직접 차를 몰아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험한 철룡을 넘으셨습니다. 그때부터 5년이 지난 2001년 7월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8번째로 철룡을 넘으셨습니다. 그때 일꾼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부디 험하고 사나운 이 철룡만은 제발 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말씀 올렸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 병사들을 찾아가는 길이기에 깊은 밤에도 넘으시었고 이른 새벽에도 넘으시었으며 눈비가 와도 이 험한 철룡을 넘고 또 넘으시었습니다. 2017년 3월 27일 새로 개건된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의 현지 지도하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철룡의 철쭉을 베고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색조각상을 깊은 추억 속에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강성 조선의 범을 제일 먼저 안으셨다고, 장군님께서 우리 앞날을 축복해 주실 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창립 60돌을 맞이한 평양시 제2인민병원의 의료 일꾼들이 절수의 비인들의 현명한 이용도 아래 병원이 걸어온 자랑찬 역사를 감회 깊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59년 8월 22일에 우리 병원을 창립해 주시고 몸소 현재까지 나오시어 병원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명칭도 평양시 제2인민병원이라고 이렇게 몸소 달아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나 우리 병원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병원 치료방 사업과 병원 관리 운영 사업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병원 사업을 현명하게 용도해 주셨습니다. 졸세위인들의 용도 업적을 더욱 빛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의료 일꾼들이 수도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졌다는 이런 자각을 안고 지극한 정성과 그리고 높은 실력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치료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료 및 입원 병동 그리고 보조 건물들을 개건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정보체계를 새로 개발해서 병원 관리 운영의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함으로써 의료봉사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기념보고회와 다채로운 예술 공연으로 창립 60돌을 뜻깊게 기념한 이곳 의료 일꾼들은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안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扬시키는 데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열이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조국 김정일 장군님의 나라를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경로를 열어나가자. 고성군인발전소 금강원제 건설에 떨쳐나선 금강군 안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이 강원도 종신 창조자의 영예를 힘있게 떨치며 공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언제 기초공사, 가배수로 공사, 가배수로 류입부와 류출부 공사를 100% 끝내고 언제 성토공사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제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사석 성토와 중심강도 성토를 동시에 리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압식 굴착기, 삽차, 중량 화물 자동차들을 100% 총동원해서 매일 1000여리 빵 이상이
사석 성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동력 삭도의 이용률을 높여서 무놈이 언제 굴착과 중심강토 성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무놈이 언제 뒤에 있는 진흙을 삭도로 운반해서 중심강토 성토를 하니까 많은 연료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공사 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진흙 성토량만 해도 매일 400리방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언제 건설 공사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교통운수종합대학 창립 68을 맞으며 전국 철도운수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가 조선과학기술청년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 및 전시회에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 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고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580여 건의 가치 있는 연구 논문들과 전시품들이 제출됐습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실제 도입돼서 운을 내고 있는 연구 성과들을 기본으로 해서 전시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개발하는 과정에 이러한 연구 성과들과 철도성을 정상화하는 데 절실히 요구되는 마모된 차바퀴를 재생利用하기 위한 차바퀴 자동 용착 기술을 비롯한 연구 성과들이 현실에서 큰 운을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정말 많은 참가자들이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학생들이 실천실기 능력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직류 견인 전동기를 비롯한 전기 기계들이 특성값들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전기공학 종합실험대를 내놨습니다. 이 전기공학 종합실험대에서는 전기회로나 전기기계의 특성 실험을 비롯한 21가지 실험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종합실험대를 통해서는 개별적인 정수값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과학적인 정밀값을 뽑아냄으로써 전기기관차의 성능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14차 전국교원대회를 높은 교육사업 성과로 맞이할 일념 안고 보통강구역 세거리 고급중학교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교원들의 자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현직이 당해서는 모든 학교들에서 개발 참지용의 인재들을 키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는 이 교원들이 자기 전공 지식의 교재 내용을 가지고 교수안을 작성해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창조용의 인재를 키우는 오늘날에 자기 전공 지식만이 아니라 보다 강험한 지식 분야와 현대 교육과학 기술을 안 받지만 이런 교사를 작성해서 교수를 진행할 때만이 우리 창조용의 인재들을 키운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수안 작성해서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따라 배우기, 따라 앞서기 경쟁 열풍을 일으켜 완성된 교수안은 교육방법연구실에서 대중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교수에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교원들 호상간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더욱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결과 10월 8일 모범 교사들과 최우등생 대열이 지난 시기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황해남도 청년도맹위원회에서 학생선연궁전과 학생선연회관 지도교원들의 경험 발표회와 교육과학성과 전시회, 서조원들의 창안품 및 솜씨 졸라매를 진행했습니다. 졸라매에는 시군 학생선연궁전과 학생선연회관의 지도교원들과 서조원들이 출품한 수백 점의 교육수단들과 창안품, 솜씨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졸라매는 과외서조 지도교원들의 과학리론 수전과 교수 실무적 자질을 한 계단 높이고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외교육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강원도와 양강도에서 조선옷을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과 시대적 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들 속에 논리 포급 선전하기 위해서 조선옷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시군 편의봉사관리소 조선옷점들을 비롯해서 도안의 여러 단위들이 참가한 전시회들에는 남자 바지 저고리, 여자 치마 저고리, 어린이 옷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족 옷들이 출품됐습니다.
진한 색에는 결혼식 옷이라고 하면 이렇게 빨갛거나 앵두색 같은 이런 진한 색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이렇게 결혼식 옷을 준비하면서 우리 민족이고 순결하고 거상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담고 싶어서 이렇게 미색 바탕에 한 쌍의 결혼복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맞게 배자 차림을 이렇게 연한 분홍색에 연한 하늘색이 깃과 이렇게 수혜를 놔가지고 소매 끝동과 깃을 이렇게 선수회로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소매 끝을 밝은 분홍색에 밝은 하얀색 미색 계통이 하얀 밝은색으로 소매 끝동을 하니까 우리 청춘 남녀들이 아름답고 거상한 모습이 한결 더 돋보입니다. 전시회에 출품된 조선옷들은 주체성과 민족성에 구현되고 아름다우면서도 우아하고 고상한 우리 민족옷의 우수성을 잘 살린 것으로 해서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시회들은 독특한 형태와 무늬, 다양하고 이채로운 색조화로 옷의 용도와 계절, 나이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옷의 다양화, 현대화 수준을 높이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전국 노동자 롱구 경기 대회가 청춘거리 롱구 경기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롱구 경기 대회에는 각 도에서 올라온 14개 팀이 참가해서 2계조로 나뉘어 연맹전을 진행하고 조에서 1등과 2등을 한 팀들이 다시 직선 경기를 진행해서 최종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22일에는 철도성 팀과 수도건설위원회 팀 사이에 남자 롱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푸른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철도성 팀입니다. 경기에서는 지난 기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연마한 롱구 기술을 잘 보여준 수도건설위원회 팀이 철도성 팀을 27대 15로 이겼습니다. 경기는 계속됩니다. 제45차 서백수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경기대회 수영경기가 만경대 학생선행공전 수영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전국의 고급중학교와 초급중학교, 소학교에서 선발된 700여 명의 남녀 전문화 체육 소소원들이 참가해서 17개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고급중학교 부문 여자 수영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에서는 평시에 연마한 높은 육체적 능력과 기술을 잘 보여준 중구역 리철민 고급중학교 선수들이 1등을 쟁취했습니다. 평양시 학생 청소년들의 대동강 도하 경기가 21일에 진행됐습니다. 경기에서는 먼저 선교구역 남신소학교 학생들의 대동강 도하 모범 출연에 이어서 평양시 학생 청소년들의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기에는 시안의 구역 군들에서 선발된 500여 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학교 과외체육활동의 나날에 배우고 평시에 연마이온 수영기술을 보여주며 대동강의 물결을 헤가르며 힘차게 나아가는 선수들에게 응원자들과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대동강을 도하한다고 해서 와봤는데 정말 이렇게 대동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해양체육 활동 기간에 수영도 배우고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이 대동강도 건너고 있는데 해양체육 활동은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하 경기 순위에서 1등은 선교구역 선수들이, 2등과 3등은 중구역과 대동강구역 선수들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중앙계급 교양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해방전 일제가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납치, 유괴, 강제 연행하여 죽음의 전쟁판과 고역장들에 내몰아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 자료들을 보면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통치 기간의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국민칙령령을 비롯한 각종 파쇼 악법들을 연속 조작 발표해내고 회유, 기만, 체포, 납치를 비롯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조선 총장인들과 여성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마소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일본의 출판물들과 일본인들 자체도 인정하고 있는데 일본 도서 아이오이시 역사는 징용이 강제련행의 형식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 속에서 자꾸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고 전
이 동부군 첩보 사관이었던 한 일본인은 국비밀리에 건설을 진행하던 이 마츠시로 대본용 지하 방공호 공사장에서는 1945년 4월부터 이 폐전할 때까지 강제련행 납치된 약 2,000명의 조선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이운 채로 가혹한 강제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과 숫자들은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들은 아직도 이것을 뻔뻔스럽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신문에 일본 내각 관방장관 스가라는 자가 조선인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이전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들이었다느니 그들의 일본 국내로의 유입은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별적인 도항이었다느니 문의하는 그런 나발을 불어댔다는데 정말 그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망발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재침 야망에 들떠 악랄하게 놀아대는 일본에 대한 중어심, 적개심이 더욱 커집니다. 중국 사천성의 일부 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흙사태로 500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무더기비로 교통이 마비되고 전력 공급과 물 공급이 중지되었으며 통신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간다 서부의 무바라라 지역에서 달리던 유조차가 방향을 잃고 자동차들을 연속 들이받으면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2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폭발로 인한 화염으로 주변의 상점들이 불탔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음식물 찌기로 생물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해마다 3만 3천 톤에 달하는 오물로 75만 세대에 전기를 보내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는 오물로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공장이 20개나 있으며 앞으로 더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베이징에서 세계 로봇 전시회가 개막되었습니다. 650여 개의 회사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가정용, 공업용, 오락용 로봇을 비롯한 여러 가지 로봇들이 출품됐습니다. 이 로봇들은 여러 가지 악기들을 다루는 로봇 연주단입니다. 이것은 제한된 공간에서 정밀 작업을 하는 로봇 팔입니다. 로봇 팔의 직경은 10cm이므로 사람의 팔이 가닿을 수 없는 비좁은 장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이칠란드의 어느 한 회사에서 출품한 해파리를 모방한 로봇과 새를 모방한 로봇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로봇도 전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는 중요한 마당으로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국제 축포 축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전에는 러시아, 프랑스, 에스파냐,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포르투갈을 비롯해서 모두 8개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축포 발사는 각각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축포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악과 축포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 지역에서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하는 약한 저기압골과 그 뒤로 나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량강도, 함경북도 지방과 자강도 북부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해산, 청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도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내일은 8월 24일 토요일
음력으로 7월 29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동해 북부에서 약해지는 저기압골과 조선소의 북부로 이동이 오른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구역을 말합니다. 고기압권 내에서는 고기압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흩어져 나가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날씨는 개게 됩니다. 내일 함경북도 지방과 량강도의 북부 지역에서 흐려서 오후와 밤 사이에 5mm 미만의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려서 산발적으로 1mm 미만의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복사 세기가 강해지겠으므로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자외선 방지 크림을 바르며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륙의 산간 지역들과 함경북도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밤 기온이 16도 이하로 낮아지는 데 맞게 어린이들과 노인들, 몸이 허약한 사람들 속에서 더운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 상태에 맞게 옷을 입으며 밤에 잘 때 찬 기운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가을 남새 비벼 관리를 잘하는 것과 함께 북부 고지대에서 감자 육병을 막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 사이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도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4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구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 남북도 해상은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강원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은 17일부터 장마철 날씨의 기본 영향을 주던 아열대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무더위가 해소되고 날씨가 선선해진 것입니다. 올해 장마는 지난 7월 26일에 시작해서 8월 16일에 끝났으며 장마가 평년에 비해서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났을 뿐 아니라 그 기간이 짧고 강수량도 적어 장마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는 주로 개였으며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에 의해서 자강도와 량강도를 비롯한 북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25일과 26일이 조선동의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흘러들은 습한 바다 공기와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과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27일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28일과 29일에는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 지방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30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존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이 기간이 기온은 평년 정도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